지난 이야기, 동아시아의 운명을 가른 전투가 시작된다. 맹렬한 기세로 떠오른 동아시아의 신흥 강자 후금. 명나라는 후금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까지 끌어들이며 사루 전투를 시작한다. 전투 초반 후금의 압도적인 전력에 명예 두성, 마림 군대가 점령하며 조명 연합군만 남게 되는데, 이정의 무기 화포를 이용해 반격에 나서지만 실수를 연발하며 결국 조명 연합군은 전멸하게 된다. 사루 전투에서 승리한 후 더 거세진 후금의 공세. 동아시아 전쟁사 영원성 전투. 결국 연합군까지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웅정필이 등장을 해가지고 수성전으로 잘 막으려고 했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치 싸움 해가지고 결국은 웅정필까지 다 죽게 되고, 네. 다 밀렸어요. 이제 심양까지 밀렸는데 이러면 누르하치는 밀고 들어오는 순서죠? 그렇죠. 이제 요동을 석권했으니까 중국 내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까지는 네. 사실 중국 땅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에서는 네. 나간 거죠. 이제 안으로 자기네들의 네네. 중원이라는 곳 안으로 들어오는데, 네네. 그것을 막는 이제 강력한 요새가 산해관입니다. 산해관. 산해관이 예전에 그 관우가 지나간 그 관은 아닌 거잖아요. 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한 삼국지 아저씨 해가지고. 아니 여기 위에 산해관 지도 바로 아, 위치. 산해관이구나. 네, 여기 보니까 영원성 밑부분에 좀 아, 더 남쪽에 있네요. 저거 딱 조선 침공할 때 그 루트인데. 저기가 옛날부터 이제 요동 세력이 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산해관을 돌파해서 그 북경 베이징까지 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만리장성 끝자락인데 네. 정말 싹 다 산인데 저기만 딱 평지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닷가, 이거 관이라는 게 원래 무슨 언덕,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네네. 그 관문을, 그래서 관문이란 말이 나와요. 네, 네. 근데 저기가 이제 중국이 워낙에 만주 쪽을 막아야 되니까 네. 명나라 때 엄청나게 요새화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성벽이 아니에요. 제가 그 보건도 같은 거를 보면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벽이 아니에요. 그럼요. 성벽이라는 자체가 아예 기단이고 네. 그 위에 성이 또 있는데 그 안에 아예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아. 아, 그러니까 아예 성이 아니라 디딤 그 그렇죠. 대지를 올려놓은 것 같은 대지를 느낌이에요. 올려놓고 그 위에 성벽인데 그 성벽 안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 그런 넓다. 엄청난 이제 방어망을 우와. 쳐놨죠. 저기 2층 큰 선술집 같은 게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넓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국이다라는 느낌이 딱 있네. 하여간 저거에 지금 완벽하게는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산해관이 돌파당하면 끝이죠. 네. 근데 여지껏 상황으로 보면 못 막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 근데 우리 새 세트는 얘기 없이 지나가나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아래에 놀라운 계시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눈치를 못 여기에서 이미 채셨다. 댓글을 다셨다. 네. 세트 바뀌었네요. 댓글 다셨다. 진정한 진정한 토크멘터리 네, 전쟁사 그거 진짜 팬분이십니다. 정말. 그리고 아실지 모... 이세환도 바뀌었어. 아니 근데 이상 기자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강제 다이어트를 좀 네.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근데 아이돌 같아요. 진짜. 너무 슬림해지셨어. 그리고 진짜 동안이세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이 얘기 하기 전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나의 마음. 안 받았어. 됐어.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를 막으려면 일단은 대장군 누군가를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막았던 대장군을 파했으니. 그렇죠. 이 지역에 이제 명나라의 이제 마지막 희망이 등장합니다. 원송환이라고, 이분은 드라마도 참 많이 나오는 분인데 장군처럼 안 생겼어요. 굉장히 좀 여성틱하게 생겼는데요? 명나라는요 장군도 갑옷 입고 투구 입고 이걸 안 하고 저렇게 네. 다 문관처럼. 그래요? 보면 딱 백면서생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명나라의 문제가 그거예요. 장군도 시를 읽지 못하면 장군 취급을 못 받고, 원래 조회할 때 무관들은 좀 이렇게 무관스럽게 하고 네, 원래 그쵸, 칼도 그쵸, 차고 그쵸. 그러는데 다 문관복 입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진짜 딱 누가 봐도 글, 네. 시 쓸 네.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그러니까 장군이라고요? 명나라의 문치주의가 사실은 조선보다 더 심했어요. 참 듣기만 해도 벌써 답답해지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네. 지금. 망해가는 나라가 왜 그러는지 느낌이 오고. 근데 원숭환이라는 장군은 누굽니까? 그 어려서부터 이제 병법을 논하기를 대단히 좋아했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네. 상당히 말을 잘 탔고 배짱도 두둑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게 군대와 말,
군비와 군량미를 주면 혼자 좋게 산회관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좀 센데. 혼자 배짱이 막을 수 있다고. 아 진짜 배짱이 두둑하네요. 아 근데 이런 어떤 나름의 어떤 어필일까요? 이게 먹혀서 예, 이제 요동군으로 이제 이 사람이 발탁돼서 보내지게 되죠. 오. 네가 가서 한번 막아봐라. 이런. 보통 이러고 나서 망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혼자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갔다 와. 네. 말하고 니- 쌀하고 줄 테니까. 갔다 너 와. 지금 혼자라 그랬지? 응. 갔다 와봐. 약간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옛날 기록에서 나를 보내라 그럴 때 부하는 자동으로 딸려오는 거죠. 아, 그 안에 포함이 되는군요. 그럼 나를 사단장으로 임명하세요. 그럼 사단이 따라온다는 건 전제죠. 항상 관직 가진 사람은 나를 도지사로 임명하세요. 그럼 부하는 당연히 있는 거지. 그게 너 혼자 가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 근데 그 전에 웅정필도 사실은 좋은 전략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라는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원숭아는 어떻게 그러면 전략을 짜게 돼요? 이게 요동이 네. 이게 사실 독이 든 성배예요. 지금 명나라에 국군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이제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거야. 네네. 그러면 그냥 정승까지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동에 간 사람 치고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 당시 그렇죠. 명나라에 사는 말이 절로 가면 이겨도 가시고 저도 가신다. 그러니까 진짜 독이 든 성배야. 그래서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정말 야심가들이 가죠 이렇게 돼요.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능력 있고 야심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게 독이 든 성배가 또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그것도 하겠다고 가는 애들이면 진짜 그 진짜 중에 진짜인 진짜죠. 거죠. 알면서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 가겠다고 배짱 있게 얘기를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병법을 좀 많이 공부했다고 하니까 뭔가 머릿속에 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사실 원숭아 혼자 한 건 아니고 네네. 앞에 독이 든 성배를 또 붙잡은 애국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 또 있구나. 그 손승종이라고 아. 이 사람 병부상 이분은 진짜 문관이에요. 아. 굉장히 조정에서 네네. 존경받는 문관이에요. 어. 우리가 이상하게 토크멘트 하다 보니까 문관들을 자꾸 씻게 됐는데 문관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 그 이분이야말로 안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는. 명나라에서 대학사 했다 그러면 네네. 그거는 그냥 출세길이 딱 이게 이쪽으로 와 있는 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가 뭐 진짜 뭐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네네. 내가 가겠다고 자기가 가요. 그리고 이 정도 사람이 가야 뒤에서 못 흔들어요. 아. 자기가 가서 지세를 보고 정비를 하는데 네. 산해관을 막기 위해서는 산해관 앞에 전초기지 방어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영원성만 사실은 영원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라인이 생기는데 네. 그 라인의 요새화를 축소합니다. 그거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원숭아니고 손승종이 그런 전략적 계획을 밀어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원숭아는 앞에 나서서 직접 일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송순종은 전체를 아우르는 약간 방어막이 돼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숭안 같은 경우 이제 군민을 동원해 가지고 성벽을 쌓습니다. 높이가 3장 2척. 어느 정도 3장 2척이면은 1장이 3m. 3m. 3장이면 10m예요? 그러니까 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넓이가 2장. 넓이라는 거는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성의 성벽을 두께. 축조하고. 예. 6m.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각종 화포들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원숭아는 안 거예요. 야전에서 나가봤자 무슨 수로 쟤네들이냐. 적 기병을 상대해 가장 좋은 건 화포다. 화포다. 그 화포를 충실하게 대체. 그러네. 이런 그리고 사실 중국성이 10m 높은 건 아니에요. 성이 10m 높은 건 아닌데 아 그래요? 중국성의 특기는 방금 두께야 두께. 어. 지금도 그 시안 성벽 가면 그 안에 차 2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두껍게 쌓아요? 사람으로 막아대니까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려고. 아. 많이 올라가려고. 사실은 네네. 공성구 못지않게 투석기도 설치하고 기계를 많이 설치해야 돼요. 하긴 영화 보니까 성벽 위에서도 이렇게 투석기로 날려가지고. 그렇죠. 중국은 이제 야전 뭐 기병 이런 건 약하니까 사람으로 한다는 게 사람과 도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숭안 같은 경우에 이제 산해관 앞에 그러니까 100km의 이 영원성을 쌓게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산해관만 최후의 볼을 놔두고 있으면 여기가 뚫리면 뭐 끝이지. 이거 뭐 1차 방어선, 2차 그렇죠. 방어선 없이 얘만 뚫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앞쪽에다 하나 더 그래서 어. 앞문을 막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으면서 무려 11문에 당시로선 최신형의 홍위포까지 오. 배치를 하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화포였잖아요. 이때까지는 누르하치는 사실 네. 영원성에 홍위포가 설치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오호.
아니 뭔가 이번에는 오호. 굉장히 면밀하게 계획을 하고 느낌 있어. 치밀하게 아주 자, 그냥 따다닥 준비를 그렇죠. 하네요. 네, 잘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 잘 되는 왜요? 모든 왜요? 걸 왜 그렇게 물어봐요? 왜 또 때리려고? 왜? 이 잘 되는 모든 걸 정치가 망칩니다. 아, 근데 사실 여지껏은 듣기만 해도 무조건 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여기까지 들으면 네.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명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항상 도큐멘터리 전쟁을 하다 보면 지고 있는 편을 응원하게 돼. 좀만 힘내봐. 그래서 이번에 힘 좀 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당시 황제가 10대 황제였대요. 그때 당시 아, 황제가. 그래요?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였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황제가 목각인가? 그게 취미가 있었대요. 이게 나무 목각 깎는 네, 거. 네, 네.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군요. 그거 왜 또? 그리고 실질적인 정사는 환관이었던 위충원이 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위충원에 딱 보니까 이거 누구를 보냈는데 저기서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잘하는데 왜 마음에 안 들어? 왜? 질투인가요? 거기서 이제 히트를 권력이 생길까 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손순종을 소환을 시킵니다. 안 네, 돼요. 손순종을 소환을 시키고 거기에 자기 라인을 보내요. 고제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손승종이 있었기 때문에 원숭환이 이 계획을 실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버팀목이 돼준 건데 여기에 환관의 라인이 들어간다는 건 이 작전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자마자 이 고제가 하는 말이 야 지금 산해관에 병력을 집계도 모자랄 판에 모터나 앞에, 100km까지 앞에 나와서 지금 뭐 하냐? 야 모든 병력 다 뭐라고? 철수해가지고 그 산해관에 가서 아. 산에 가서 결사항전 하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아는 이걸 듣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 앞마당을 내주면 어. 앞마당을 내주는 순간 산해관은 그럼. 이미 정돈된 끝난다. 거나 그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들 마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여기서 멀티 없어지면 본진 바로 위협받는 거거든요. 오래간만에 듣네. 앞마당 멀티. 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이 고제가 그래서 나름 고제는 여기서 자기로서는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 그게 뭡니까? 어떤 거예요? 넌 여기 있고 우리는 갈게. 아. 그래서 영원성에 원숭아를 비롯한 약 10,000명의 병력만 딸랑 남겨놓고 네. 전부 다 철수해서 산해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총 몇 명이었는데요? 이때는 꽤 됐었어요. 근데 딱 10,000명만 남겨놔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영원성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누르하치의 군대가 일설에 의하면 10만. 뭐 약간 과장된 쪽 기록을 보면 뭐 거의 20만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병력 차이는 압도적으로 적었어요. 압도적이었네요. 그럴만해요. 왜냐면 우리 요동에서 그때 명조선 연합군하고 이거 막을 때만 해도 벌써 8만 명이 넘었었으니까 거기에서 흡수도 하고 이러면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10만 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상 조금은 바보 같은 생각인 게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른다고. 쟤는 반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무만 봤지 사실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얘가 승진을 하든 제가 승진하든 정말 의미 없이 그냥 모두가 다 깨끗하긴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국가의 상황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계속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거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제가 굳이 예를 안 들겠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 잘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업이 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좀 똑똑한 사람을 집어넣어요. 후닥 했는데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 네. 완성할 때쯤 되면 뒤에 빼요? 있던 애들이 막 로비를 해갖고 자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중공 테이프를 자기가 끊으려고. 그런데 요 테이프만 끊으면 좀 이게 그렇잖아. 그때 굳이 쓰는 뭐 와서 다 된 거를 막 바꾸는 거야. 아 조금씩. 그래서 그렇죠. 모든 분야에 여기서 다 터져요. 이게 각 분야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나라나 이게 그 안 되는 집단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깃발 꽂을 때쯤은 자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깃발이라도 꽂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이제 갑자기 막 자신감이 생기니까 거기서 옆에 약간 꽂이도 아니면 옆에 꽂이로 가자. 그래서 싹 말아먹는 거. 그런 일 무수히 많죠. 대차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제가 얘기했겠죠. 명나라에 몸담은지요.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진 결정은 없었다. 아니 산해관으로 도망갔잖아요, 이 사람. 도체.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명나라는 참 인재를 잘 뽑아놓고 왜 뒤에 와서 이런 말썽을 피우는지.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기는 했지만 네. 예를 들면 거짓말도 뭐가 근거가 있어야 먹히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쟤랑 사이가 안 좋아야 네.
가서 뭐 제가 너한테 무슨 짓 하려고 거짓말을 해도 먹히는 그럴 때 거잖아요. 이렇게 예. 솔깃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제대로 왜 저래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근원적인 배경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지정학적으로 팽창 한계라는 게 있어요. 풍선처럼 더 커지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가 터지면 쉽게 막을 것 같지만 군대를 이쪽에 이렇게 몰아와야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왜 네. 사르 전투 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는 방법은 현지의 군대. 아니 왜 저기 요동에 싸우는데 저기 뭐 저 남쪽에서 왜 데려와? 요동군을 키우면 야, 되지. 그거면 요동군 10배, 20배를 키울 수가 17반 있는데. 돈 모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쪽에 군벌이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사실 원숭아니 명장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원숭아니 방법이 뭐냐면 현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지금까지 안 돼 그러다가 급하니까 네. 요동 사람들이 요동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뽑아요. 그리고 원래 요동 사람들이 싸움 잘하는 거 옛날에 뭐 고구려 때도 그랬지만 그 동네가 원래 이거 좀 센 걸로 고구려의 후예들이군요. 후회도 있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현지인들을 뽑아서 방어망을 조직합니다. 그랬더니 단기간 내에 아주 강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명조정 입장에서는 꼭 위충현 이걸 해서가 아니라 네. 조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 군대가 됐다. 근데 쟤를 가만히 두면 저건 분명히 군벌이 된다. 군벌로 간다. 빨리 바꾸자. 이래서 계속 바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답답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집단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중국의 어쩌면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갈라졌다가 붙었다 갈라졌다 붙었다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체 네. 넓으니까. 예, 그러니까 얘들이 급한 데 오면 정리를 드리면 현지 군벌을 만들어요. 대신 군벌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를 자꾸 바꿔치고 공로 세우면 거꾸로 모함해 갖고 뒤로 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해도 죽고 안 못해도 죽고. 근데 그 타이밍이요. 일단 누르와치와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밟으면은 늦는 거지. 이미 너무 공을 커버린- 1등 공신 돼버리니까 막.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예요. 아 그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진짜.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현지화 시켜서 군대를 조직하고 원숭아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현지 적응을 잘하는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화포도 설치를 했고 방어도 잘했고 그럼 나름 조금 누르하치의 귀에도 들어가야 정상 아닌가요? 이 정도 장군이면? 알겠죠? 이제 모르나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이제 산에 간 철수한 걸 아니까 기회다 싶어서 밀고 나오는데 원숭아 이제 주변에 이제 몇몇 진지들은 다 도망가고 도주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원성만 남아 있으니까 기다림 해야 된다. 나 봤지. 행복해.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누르하치라면 영원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원숭아한테. 야, 이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네. 아 따라하기 이번에 저 쉽지 않네요. 병원에서 연구 많이 하셨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했는데 과연 이걸 받아들이냐고요. 네, 원숭아 장군인데. 아, 여기서 원숭아의 모습은 허준 씨가 좋아하시는 300의 레오니다스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때 이랬구나. This is 사내관. 그런 거 비슷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잡고 이 원숭아의 똑똑한 게 뭐냐면 지금 누르하치 군대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스파이다. 스파이를 색출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선 안에 침투해 있던 누르하치의 스파이를 색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성공했대? 어떻게 잡았대요? 아 그거는 보나마나 뻔해. 이게 이제 현지 주민들, 그러니까 네. 요동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던 어떤 몇 개 전초기지들이 빠져나가면서 옛날 몽고 전쟁, 귀주성 전투 때도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귀주로 모여서 네. 성문 하나씩 맞잖아요. 네, 네. 영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현지인들이 오니까 네. 스파이가 색출이 되는 거죠. 서로 알아보니까. 너못 보던 애가 왜 여기 있냐? 아닙니다. 사실 나는- 스파이는 국가가 신뢰를 잃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스파이는 절대 그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위장하지 못해. 다 아는데 예를 들어 내가 쟤를 관에 고발한다고 해도 관이 나를 보호해주느냐. 걔 혼자 있나? 그렇지. 그리고 관을 신뢰를 못하니까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지. 어. 근데 그런 신뢰관계가 생기면 다 색출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스파이는 싹 색출해내고 예. 내부의 정보는 바깥으로 안 새고. 그다음에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이제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죠. 청야 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공문을 다 싹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것들. 예, 성 밖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도착한 누르하치의 군대가 약간 당황을 해요. 여기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죠.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거든요. 명나라 군대가 한 번도 이런 청야 작전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그래서- 녀석들을 만났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거 고개가 갸웃해지는 거죠. 기존과 다른데. 이게 뭐지? 약간 좀 다른데? 네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 오늘 느낌 좋은데? 좋지만 조금 불안한 건 아무래도 너무 확연한 병력 차이. 그렇지. 네. 무려 한 13배 정도의 병력 차이가 났으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뭐 기록에 따라서 원숭아의 군대가 뭐 1만이다, 2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2만은 안 되는 것 같고 한 만 좀 넘었을 것 같고. 거의 적어도 10배 이상의 예, 차이가 예, 나는 예. 상황이네요. 그리고 누르하치의 군대도 10만은 분명히 넘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압도적인 병력 옛날 차이였어요. 병력은 정말 믿을만 공- 못하죠? 아니 이게 이런 계산법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네. 몇 번을 말씀드리면 공격해오는 애들 중에 예를 들면 보급한다거나 이런 애들을 어디까지 취급할 병력으로 거냐. 쳐야 되는지. 그리고 보급한다고 해서 걔들이 꼭 전투를 못 하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그렇죠. 수성군은 더 골치 아픈 게 수성은 꼭 정예병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해주치마에다가 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할 수 있거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 여자와 아이들도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력이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게 우리가 뭐 비교를 하느라고 하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누르하치 쪽이 굉장히 군세가 더 좋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맞닥뜨리나요? 그렇죠. 이제 후금의 대군이 16일 날 동창보를 넘어옵니다. 그래서 17일 날 이제 요하를 건너서 행군을 거듭하죠. 그래서 이제 서평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명나라 군사 몇 명을 포로로 잡아요. 어.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네 군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명나라 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둔에는 우둔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 고작 1000명 정도가 방어하고 있다. 그다음에 대릉하의 경우에는 성을 지키는 병사가 500도 채 안이 된다. 그래서 후금의 군대가 계속해서 진격을 해서 도착을 해보니까 우둔과 금주, 송산, 행산, 대릉하, 소릉하, 탑사 등의 군민이 일사불란하게 이미 청야 작전을 끝내고 나서 성벽 안으로 피신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누르하치 군대의 머리에 그리고 있던 건 뭐냐면 느닷없이 우리가 닥치면 애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나고 막 마을 불타고 뭐 이런 거 이러면서 막 하나하나 하면 그 공포가 전염이 되잖아요. 공포가 쫙 퍼질 텐데라고 근데 가보니까 이미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혀 이들이 예상한 거하고 다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게 전쟁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네. 사실 전쟁은 역동적이거든요. 특히 기병과의 전투는 역동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잘 돼 있어야 돼, 예상에 대해서. 그래서 상대가 어떤 시뮬레이션에 따라 탁탁 움직이면 당황하게 돼요.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여서 옳지, 내가 이쪽을 치면 절로 몰리겠지. 이래서 딱 몰아먹게 움직이면은 이거 아주 또 좋은 건데 자기 예상과 다르게 아주 합리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이건 상대군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최악은 물론 우왕좌왕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대강 이런 거 보면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이번 적은 만만치 않구나. 그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단 한 명의 리더가 바뀌었는데 전체 명나라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병력으로는 누르하치 쪽이 훨씬 더 우세하지만 지금 전략으로 봤을 때는 이쪽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제 누르하치는 성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영원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고제가 다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내봐요. 그러니까 원숭아니 고제한테 이제 전령을 보내서 좀 줘라. 구원 병력을 요청을 해요. 나 그럴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무슨 여유? 내가 와 보니까 여기 좀 엉망이다. 내가 여기 뭐 하는데? 본인이 엉망인 거야. 본인이 아이고 엉망이야. 내가 엉망이. 내가 지금 추스릴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엉망이다. 내가 여기 지금 성벽도 몇 군데 무너져 있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지원할 수가 없으니 거기서 당신이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라고만 얘기를 해요. 이건 적보다 더 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야비한 방법인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땅이 좀 좁아서 이런 짓을 하면 돌아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피해자가 연결돼 있거든. 그렇죠. 네.
근데 요동군이잖아. 네네. 고제는 돌아가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중앙으로 돌아가면 끝이죠. 내가 뭐 그 동네들 얼굴 볼 일 있냐고. 한 비행기 타고 2시간 가는데.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왜 그런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 얘기했잖아. 정치가 여기서 정치가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쓸 때는. 아니 걔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고구마. 대를 위해서 요거를 잘라낼 줄 아는 훌륭한 사람.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아니 바로 그거야. 요거를 떼고 나라는 지킨다고 생각한 얘들은 고제 작전은 이거예요. 어차피 원숭아하고 요동병력은 없어진다고 중국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 여론이 너 왜 걔들 희생시켰냐고 욕하냐? 아니죠. 아니죠. 아주 훌륭하지. 어느 도 하나 없. 나랑 상관없잖아. 저 멀리 있는 얼굴도 못 보는 애들 희생시켜서 우리가 편하다 그러니까 좋아할 거고. 고제의 전략은 이거겠죠. 영원성에서 어쨌든 요동병력이 있으니까 누르하치를 저지시킬 것이고 유목기병은 의외로 오래 전쟁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병농일치 부대의 약점이 병하고 농이 일치하기 때문에 네. 아, 또 나오면 먹을 게 더 이상 안 그렇죠, 나와. 그렇죠. 언어죠.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최대한 적을 괴롭히고 희생시켜 주면 얘들이 나중에 산해관에 왔을 때 최소한 전력의 30-40%는 손상을 받을 거고 그러면 내가 버티기도 편하잖아. 그러니 구해줄 필요 없이 네가 어떻게 보면 좋은 작전. 그러니까요. 다시 들어보니까 또 이 또한 또 왜냐하면 모든 주력 병력을 좀 산해관 안쪽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기는 충분히 그러니까 너 가능하네. 죽고 이러자는 건데 너 죽고 난 살자. 근데 이게 소탕 대신인가요? 우리나라 그동안 하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 좀 댓글에 비난하는 글이 많이 보이지는데 네. 조선은 이렇게 못해요 사실.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고 그럼요. 뭐 우리라고 뭐 다 착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있었겠지. 6.25 때도 뭐 일개소도 희생시키고 일개 대대가 살았다 그렇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대병력을 하고서 뒤로 돌아오면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럼요. 언젠간 문제가 생기는데 걸어서 시집장가 가는 거리에 다들 위치해서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되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원숭아는 목숨 걸고 청해작전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력에다가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원수원이 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뭘요? 나 혼자서도 가능하다. 떨어졌네요. 그렇게 자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대륙의 마인드가 있네. 이 친구가 대륙에. 나는 막 마음이 아픈데. 그게 아니고 네가 얘기한 거잖아. 아니요. 오. 모함입니다. 네. 아니 분명히 자신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원숭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잡고 모든 휘하 병력들을 몰라놨는데 네. 허준 씨가 정말 좋아하는 식당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은 지옥에서 먹자. 맞습니다. 똑같은 말을. 오, 진짜요? 예, 똑같은 말을 했고 오. 막강한 대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홍포라고 막강한 대포를 준비한 상태에서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잠깐만 궁금한 게 아니 승산이 진짜 있는 게 아까 초반에 기자님께서 누르하치는 이 영어성에 홍위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막상 홍위포가 발사되기 시작하자 이제까지 한 번도 누르하치의 군대가 보지 못했던 위력의 포탄이 날라와요. 오히려 이제 당황하는 거는 누르하치 쪽 군대일 것 같은데요? 일단 누르하치는 늘 융업민족의 한 수가 성벽에 있으면 먼저 뒤를 감아요. 뒤를 끊어요. 기병 좋은 게 뭐야? 그렇죠. 기동력. 네. 보병이 뒤를 끊으면 걔들이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는데 기병은 끊었다가 튈 수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끊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공포감을 조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원숭안 같은 경우는 영원성이 충분한 군량도 비축한 데다가 이들이 이미 요동을 사수해야 되는 얘들은 이제 명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우리 땅. 우리 땅을 지켜야 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성벽이라는 건 이렇게 군대가 나눠져 있는데 어느 하나가 약하면 걔들이 투항을 하거나 내통을 해서 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안이 각 요새에 있는 애들 끌어서 모은 것도 결국 수성전 하려면 파트를 나눠야 되는데 절대 도망가지 않고 배신 안 한 애들로 나눠 놓는 게 중요한데 이게 현지인들을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도망가도 가족이 살해되고 이럴 때는데 지옥으로 가래들만. 네, 그렇죠, 그렇죠. 지옥이 아니라 저쪽에 집이 있는 애들은 나 안 가. 그렇지. 우리 집에 가서 먹을래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장점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포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누르하치가 이제 처음에는 대체로 할 땐 처음엔 제일 쓸데없는 군대를 내보냅니다. 소모되게 되는 전쟁 잔인해요. 아 진짜 그리고- 희생되는 사람이 많죠. 네, 그리고 장비도 아껴야 되니까 방패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막 내보내요. 그 싸우는 꼴을 보고 제대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장비 들어갑니다. 이제 운제 뭐 이런 공가 공성탑 네. 이런 거 들어가서 붙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와작와작 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진족의 장기가 중갑옷이 이건 옛날 금나라 때부터 그랬는데 이 동네가 철이 많잖아요. 네. 말도 좋고 그러니까 그 철두병이라고 이때는 또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말한테 철갑옷 2겹 3겹을 입고 지들도 막 뒤집어 쓰고 요즘 말로 하면 탱크지. 근데 이것도 막 깨지고. 근데 말은 안 무겁대요? 엄청 무겁지. 그러니까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 무겁다고 하고 있어. 아 무거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포가 엄청난 위력을 어. 발휘합니다. 이게 원래 그 홍위포가 왜 홍이냐면 네. 이게 홍모이라고 이 네덜란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마카오 쪽으로 왔어 이제 무역하려고 왔었는데 네. 홍모이 붉은색 털을 가지고 있는 이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아그 북유럽 쪽 약간 붉은 머리. 그러니까 얘네는 다 오랑캐야. 다 오랑캐. 홍위포는 좀 그나마 듣긴 한데 얘들은 원래 홍모포라고 그랬어. 예. 빨간 털 가진 애들이 만든. 아, 근데 무슨 취급하는 그때 거지? 가져온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예전에 왜 깔레 해전 같은 데서 배웠던 컬버린포예요. 네. 그 컬버린포를 가져온 거예요. 봤더니 사정거리도 훨씬 멀고 대포 견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카오에서 이거를 몇 개 샀다고요. 음. 몇 개 사서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은 다른 곳에서 그렇죠. 파생이 예. 생겨도 비슷한 말을 하네. 예. 빨간 머리들 이거는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하여간 그런데 이 대포가 왜 중요하냐면 총알은 그래도 기병 막는데 총알이 꽤 위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총알은 말이 먼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 총알을 맞고 쓰러뜨려야 돼요. 네. 근데 말도 총 한 발에 안 쓰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으로 저지하는 게 위력은 있지만 효과는 한계가 네. 있어요. 근데 대포는 제가 그렇죠. 한 방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렇게 탁 쏘게 되면 진짜 아무리 뭐 철기병이 쫙 가는데 허준 씨 생각해 보세요. 철기병이 가는데 네. 자기 옆에 한 줄이 네. 대포 우와. 볼링공 같은 걸로 확 쓸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없어요 한 줄이. 그때부터 아무리 유목기병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총에 맞으면 말이 한 필 한 필 쓰러지거든요. 네. 말도 안 그러니까 동물도 지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건 적응이 돼요. 네. 아 제가 재수없게 총에 맞았구나. 근데 포탄이 팡 터지면 이거는 주변에 그러니까 사실 포탄이 안 맞은 애들도 쓰러진다고. 이렇게 막 동요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뒤에 오던 애들이 좀 우르르 멈추다. 꺼지는데 이게 총알에 하나 쓰러지는 거하고 떼거지로 쓰러지는 거랑 달라요. 그 옛날에 그 서부극 보면 포탄 팡팡 터지는데 말들 막 튀는 거 네. 있잖아요. 그 영화 찍을 때도 훈련받은 말이 합니다. 안 그러면 말들이 놀라니까. 놀래서 막 동요해버린다. 그러면 옆에 애들 다 쓰러뜨린다고요. 근데 얘들이 대포 훈련을 안 했잖아. 총 훈련은 돼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난장이 나요. 그 다음에 대포의 또 하나의 위력이 자꾸 놓치는데 공성탑 같은 거 부수는데 최고예요. 총알로는 그걸 못 부숴요. 절대 아. 못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누르하치가 점점 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직 우리에게는 약간 나 기대심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나. 네. 사실 전투는 오래 안 갔어요. 23일에서 25일까지 벌어지는데 공성구 밀어넣은 것도 박살나고 철갑병 밀어넣은 것도 터져나가고 뭐 맨 처음 보낸 애들이야 당연히 박살나고 네. 그래서 이제 25일 날 재공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실패합니다. 또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내가 좀 못 믿겠어. 뭐 소미불에다 화약을 해서 폭발을 시켰다는 둥 밑에 땅굴을 팠더니 뭐 별게 다 3일 동안 공격하는데 무슨 땅굴을 파. 3일에 무슨 땅굴을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결국 25일 전투도 실패하고 아. 그리고 이게 지휘관급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중갑옷 입고 용감하게 또 부족들은 또 리더가 좀 앞에 나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총알은 가끔 눈이 있어요. 네. 앞에 나와서 해도 야, 다 이거 맞고 2중 3중으로 갑옷 입고 포탄은 진짜 눈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대포를 전장의 여왕이라고 그랬잖아. 니들은 다 내 아래다. 난 안 가린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공성구 이런 거 하나 무너지면 그쪽 방향 공격이 다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실패하고 후퇴하게 됩니다. 와, 이거는 맨 처음 누르하치가 생각했던 거에 완전 반대인데요. 누르하치 입장에서는 이거 반전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러면 누르하치가 졌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졌고요. 일설에 의하면
대포에 누르하치가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누르하치가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그게 건 이제- 마음의 상처는 입었어. 아, 루머가 막 퍼져가지고 그때 현지에서 대포에 부상해서 죽었다라는 소문도 나고 뭐 나중에 상처가 덧나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한데 사실 그거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대포에 큰 부상을 입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기록상. 아. 이게 이제 은근히 역효과가 나는 게 조선에 하여간 대포에 맞아 죽었다가 이제 조선에서 막 이게 또 퍼져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잖아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뭐 병자론 이럴 때 저 청나라 군대 위험합니다 그러면 무리는 왕이 대포에 맞아 죽을 정도면 걔들이 도대체 그 군대 우리는 이미 왕이 군대 안 나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적의 사령관이 병졸한테 창에 찔려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전투에서 패한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형편없다는 근데 얘기가 그것도 되거든요. 역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데 찔려 죽었다니까. 야, 그 정도면 완전 이거 뭐 뭐.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괜히 겁먹었잖아. 그럼 사료는 어떻게 된가? 그건 광해군이 뒤에서 조작질하고 편지 보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 이야기를 먹고- 만드는군요. 마음 먹고 싸웠으면 끝이야. 이렇게 돼요. 이제. 아니 뭐 탁상에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 그러면 누르하치는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몽골을 공략을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8세에 사망을 해요. 9월에 병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전장에 있었네요. 예, 그리고 68세면 당시로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그럼요. 대단한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최전선에 나갔다는 얘기죠. 이 아, 사람. 이것도 대단한 거야. 영원성 전투 끝나고 돌아가면서도 이제 또 원숭아의 군량 창고 서만화를 또 공략을 해서 3만 명 무려 학살을 하고 분풀이하고 네, 갔네. 분풀이 확실하게 해요. 그거 보면은 이제 대포에 부상 입었다기보다는 그렇죠. 좀- 대포에 부상 입었으면 그짓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왕이 부상을 입어서 빨리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면은 일단은 무조건 쏠 그렇죠. 텐데 가다가 다른 성도 공략하고 몽골도 공략했다는 걸 보면 그 부상보다는 좀 어떤 병사가 아니었을까. 근데 아무튼 대단하긴 대단해. 보통 아무리 유목민족이라도 이렇게 크게 지면 일단은 좀 쉬자 그쵸. 그럴 것 같은데 네. 딴 데도 아니고 또 몽골로 가잖아. 화가 여기 끝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졌으니까 내가 쉬자 충격이 아니고 이거를 만회하려면 병사를 더 끌어모아야 되는데 더 강한 군대를 끌어모아야 된다. 그런데 후금군에게도 역시 최고의 병력 자원은 역시 기병이니까 몽고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몽고 부족을 얼마나 많이 복속시키느냐가 이 저기 청나라 군대 살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 손해봤어. 그럼 다음 여기서 뽑을 거야. 그러고 몽고로 간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 누르하치의 이제 후는 이렇게 됐다 하지만 원숭아 장군은 어떻게 됐는지 명 입장에서는 원숭아 장군 덕분에 개선장군이지. 이거는 진짜 크게 사실은 명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떼놓고 우리가 가더라도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 대선을 거둔 거잖아요. 원숭아는 이것 때문에 영웅이 돼서 그렇지. 지금도 중국 무협 드라마에 잘 나옵니다. 오, 그래요? 네, 소설에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명나라 시대 때 스타는 네,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겨도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명나라 사람들은 설마 저런 사람까지 죽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죽지. 죽어요? 원숭아는 그 뒤로 당부 한동안은 전쟁용으로 네네. 남고 나중에 좀 그 얘기 등장하지만 하여간 그 이때 방어에 굉장히 저기 공을 많이 세우고 네네. 점점 세져요. 원숭아니 이 전투에 이기고 나서 바로 뭐가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와. 그렇게까지. 국방부 장관 플러스 수도방위 사령관? 그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겸임을 하게 돼요. 와, 이제 곧 완전 죽어요. 핵심이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죽어요. 완전 핵심이네. 국방부 장관은 약간 그 자리가 지위가 있는 건데 수도방위 사령관 하면 진짜 실권을 그렇죠. 가진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갖고 있었다는 거는. 그렇죠. 어쨌든 맞긴 했지만 간신히 많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군세를 확장하려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이쪽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하죠. 야채를 세진다. 결인데 안에 무슨 음모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에 네. 그거 진압하라고 불러요. 어. 그래서 왔더니 바로 가두고 죽이죠. 근데 중산 무서운 게 우리 같으면 진짜 우리는 진짜 그래. 이런 사람을 만약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미안하잖아. 가족들. 겁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족들한테는 잘해줘. 그렇죠, 그렇죠. 설마 명분 그거 없어. 같이 죽어야지. 가족들까지 완전히 몰살시켜버려. 부족을 위해서. 중국은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별로 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너무 많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가족까지 다 죽으니까 부하들이 정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대거 청나라 군대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아, 이때 요동에서 키우는 최정예 병력과 화포까지 다 넣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끊어내면 물론 나는 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처럼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세력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치가 모든 걸 그러니까요. 망쳐버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웃긴 게 그래도 우리 역사를 보면 억지로 죽이려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모함을 해야 되고 그러면 막 고문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이렇다고 세상이 너를 뭐 믿어줄 것 같으냐 막 하다가 결국은 의로운 죽음을 택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싹 다 죽여 이렇게 하면 아니 대의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뭐 반역 같은 거 씌우긴 하지. 뭐 반역했다 이러고 명분을 씌워서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벌화를 걱정해서 로테이션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네.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납득할 만한 그렇죠. 수준의 처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방금 뭐 정치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건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과하게 하거나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집안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이 세워놓은 공을 가로챈다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놈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남의 책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안 되는 집안 거를 최고로 무능한 놈을 보낸다고. 낙하산 중에서 가장 완전히 말아먹는 거죠. 낙하산 중에서 가장 뇌물을 많이 바치네. 그렇죠. 뭐 이런 좀. 근데 꼭 보면 무능한 애가 뇌물을 많이 예. 받지. 아이 그럼 그럼 안 되는 집안은 안 돼가고 있는데 잘 됐던 집안 누르하치는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지. 예. 아. 누르하치가 죽으면서 이제 아들이 16명이에요. 생각보다 적네요. 대 걱정은 뭐 없겠네요. 아니 네. 왜냐면 어려서 이미 큰 그 정벌을 시작을 하고 68세까지 사셨으면 저는 한 100여 명. 백은? 근데 이제 후계자가 누가 되냐면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되는데 홍타이지. 그때 당시에 누르하치 사망 이후에 사실 실권을 쥐고 있는 게 동생하고 그 저 홍타이지 큰형인가 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얘를 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얼굴마담식으로 왕을 시켜놨는데 이게 또 만만한 인물이 아니라 처음에는 좀 일부러 좀 어리숙하게 막 뭐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정적일 때마다 세력을 하나씩 끌어들여요. 그런 다음에 자기 삼촌하고 큰형을 깨끗하게 숙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숭아니 죽었던 그런 네. 것도 나름 어떻게 이쪽에서도 좀 손을 썼다고 하는데 그 반관계에서도 홍타이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집안은 그래요. 되는 집안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아 왜 이렇게 인물을 따져요? 아니. 얼마나 정말 노. 너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두 가지밖에 안 봐요. 네. 얼굴, 돈. 진짜. 오랜만에 죽어라. 자, 안 되는 집 명은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데 잘 되는 집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르하치하고 홍타이지 그 들어본 적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누르하치는 전사예요, 진짜. 물론 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징기스칸 비슷해. 뭐 비유가 좀 이상한데 네. 그런 거에 비하면 홍타이지는 쿠빌라이라고나 할까. 좀 제국을 경영하고 국가 행정 체제를 만들고 이런 쪽에 확실히 능력이 잘 있어요. 되는 집이네. 넓혀놨더니 이제 빨리 전사는 이사가네. 필요 없잖아. 오. 전사의 아래 것들이 싸우면 되는 거지. 방금 멋있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우리 조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두드려 패는 사람보다 지배하려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딱 이거죠 뭐. 누르하치는 사실 조선을 공격하진 않았죠. 네. 근데 이제 홍타이지는 패고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이 바뀝니다. 다음 이야기. 뒤바뀐 동아시아의 판세에도 꿋꿋하게 친명 정책을 이어가던 조선. 결국 후금의 다음 목표가 되고 마는데 동아시아 전쟁사 정묘호란. 명나라의 전략적 구도 안에 조선이 있어요. 근데 요 중간에서 이제 명나라한테는 쓸데없는 기대를 부풀리고 조선에는 피를 빨던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 모문용이라는 그렇게 지위가 높은 장수는 아니었는데 네. 조선한테 니네가 우리를 군량은 대줘라.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는 끊겼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년 세출의 3분의 1 정도를 이 모문용의 집단들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광해군을 폐위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후금이 조선을 침공했어요. 왜 광해를 폐위했냐고? 뭐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역시 우리는 산성을 지킨다. 그렇죠. 사실 믿는 건 강이었어요. 성양, 안주, 의주에 굉장히 기대를 해요. 네.